12월 결산하러 왔는데요. 수익이 어떻게 되시죠? 9,500 정도 수익 됐습니다. 시드는 한 7,000 정도로 시작해서 딱 9,500 정도 수익 났네요. 그러면은 1억 6천, 7천이 된 거네요. 그쵸. 출금을 안 했으면 그렇게 된 거죠. 이번 달 12월 달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어땠길래 이렇게 수익이 커요? 12월을 좀 전체적으로 돌이켜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좋았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개인분들이 좋아하는 전자닉스도 고가를 갱신하면서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 주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대금도 잘 따라 붙으면서 이제 변동성이 꽤 강한 시장이었기에 뭐 투자자나 아니면 뭐 트레이더나 둘 다 이제 돈을 벌기 좋은 시장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스페이스 X 관련 테마도 있었고, 또 이제 고속 터미널 관련주도 시세가 많이 나왔고, 더해서 신규주들도 좀 몇몇 종목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줘서 모두가 좀 매매하기 좀 괜찮은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은 평소 12월 달보다는 그래도 대금이 좀 터져줬던 12월 달이라고 봐도 되겠네. 그럼요. 대금 지금도 많이 터지고 있죠. 물론 이제 마지막 한 주가 이제 한 주에서 그 전주는 뭐 대주주 양도세가 코앞이다 보니까 다소 좀 심심한 느낌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시장에 속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쇼앤 프로브잖아요, 그죠? 그거 그럼요. 켜서 보여주셔야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0392 창으로 들어가면 이게 제 이제 메인 계좌죠. 그래서 트레이딩하는 계좌. 그러면은 그 메인 계좌 말고도 있는 거예요? 네,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보시다시피 월 초에 6,900 정도로 시작해서 이제 9,500 정도를 딱 수익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출금을 3천 정도 한 번 했고요. 이제 1월 2일부터 할 때는 좀 출금을 하고 1억 정도로 맞춰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계좌는 하나는 이제 대회가 겹쳐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좀 들고 오던 종목, 그냥 좀 마킹 느낌으로 들고 왔던 종목 정리한 거 빼고는 그냥 거의 안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거의 매매 안 하고,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메인 계좌로는 이렇게 9,500 정도 수익을 마감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손실 보신 날이 며칠 있는 거예요? 손실은 3일 있네요. 3일, 딱 3일. 그리고 뭐 그래도 수익은 18일 정도. 그럼 18승 3패? 네. 18승 3패면 계산 좀 해봐야겠다. 승률로는 그러게요. 8 나누기 21. 승률이 86%인 거예요? 됐긴 해요. 어, 와, 승률 86%? 그 손실 보셨을 때 손실 금액이 얼마죠? 가장 큰 날이 330이고, 뭐, 수익이 제일 큰 날? 160만 원, 뭐, 250 이렇게 있네요. 수익이 제일 큰 날은? 수익이 제일 큰 날에는 2천만 원. 와, 이거 완전 손익비도 좋고 승률도 좋은 완전 사기 매매 아닌가요? 시장이 좋아서 그랬습니다. 이번 12월 달 이렇게 수익금이 크신데 거의 월억에 가깝잖아요. 그죠. 이때 제일 그 큰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 음, 제 기억으로는 이제 두 종목 정도가 기억이 남는데, 가장 큰 수익은 아무래도 아크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저희가 하루에 2천 수익 냈습니다. 그 종목 있잖아요. 그 종목에서 1,500 이상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네, 아크릴 이렇게 해서 1월 1일, 네, 1,840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이 종목은 뭐 상장 당일 뭐 수익도 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 스페이스 X 테마에 엮여가지고 계속해서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계속 나와서 공략을 하다 보니까 1,600 해가지고 두 종목 해서 뭐 3,50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이 두 개 합쳐서 사실상 거의 3분의 1 아닌가요? 그쵸. 이 두 종목이 해서 제 이번 달 수익금의 한 3분의 1을 채워준 효자 종목들이죠. 그때 아크릴은 왜 거래하시던 거죠? 아크릴은 판이 깔려있는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날 아마 지수가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갈 곳 없는 돈들이 아크릴에 몰리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곧
2거래 정도 후에 알지노믹스라는 놈이 상장을 하는 거였는데 워낙 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좀 시장 이목을 받고 있어서 그놈은 어차피 시세가 강하게 나올 거란 걸 알고 있으니까 뭐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부터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게 시장의 베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지노믹스는 뭐 말했다시피 뭐 시장의 참여자가 모두 관심을 받을 놈이 곧 상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히 바로 시작하자마자 점상으로 점점으로 계속 가니까 이제 뭐 공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좀 내려와서 그러니까 15만 원대 전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지금 좀 고가권에서 계속 머물고 있죠. 약간 나중에 건드려볼 생각 있으신가요? 솔직히 이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가격대가 온다고 해서 건드리면은 좋은 접근. 케이스로 안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신규주는 이게 상장 초기에는 그 시장에 관심을 받아 있는 상태라 뭐 약간의 피가 붙어 있는데 그거는 좀 이제 거품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정 시세가 꺾이면 오히려 아예 쳐다를 안 봐야 되는 게 신규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바닥이 어딘지 모르거든요. 또 두 번째로 수익 많이 안겨준 종목이 나라스페이스가 있었는데 그렇죠? 걔는 신규주의자 동시에 스페이스X 네, 관련주. 상장 관련주였던 거죠. 맞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이기도 하다 보니까 시장의 이목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요즘 우주 쪽으로 있어서의 되게 그 시장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 AI라는 그 메가 키워드 안에서 엮인 것 같은데 막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데이터 센터를 이제 냉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주로 짓는다. 우주 분야에 되게 시장 관심이 많은 상태에 우주 관련 1등 기업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한다고 하니까 더 이런 자금들이 몰린 것 같습니다. 원래 스페이스X 관련주 하면은 무슨 특수 철강 만드는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철강 쪽은 전혀 그 관심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또 이게 상장 관련해가지고 이슈였다 보니까 스페이스X가 매출이 엄청 잘 나왔다더라. 아니면 우주선 엄청 많이 만든다더라. 그러면 이런 부속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쪽과는 거리가 있는 그냥 상장 관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료적으로 봤을 땐 창투사 쪽으로 좀 더 많은 시세가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이게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고 해서 솔상 이게 시장이 이렇게 강한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건 결과론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결과가 없을 때의 장점은 신선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모르는 그런 미지의 영역이다 보니까 재료나 테마로 붙었을 때 계속 치고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좋은 선례가 있다 보니 뭐 내년에는 대표적으로 뭐 오픈 AI 상장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퓨리오사가 있죠. 그런 상장 관련해서도 제가 봤을 때 테마가 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페이스X 이번 테마가 안 불었다고 해서 해당 종목들이 상장한다 했을 때 시세가 안 불 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시세가 이미 나왔으니 관심 있게 미리 보아두는 걸 좀 할만하죠. 대표적으로 뭐 퓨리오사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 그 종목도 있고 오픈 AI에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관련주 쪽으로 좀 미리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퓨리오스 AI라든지 네. 오픈 AI 상장 관련해서 수혜주로 엮이는 것들 들어보면은 창투사가 많은 것 같은데 그쵸. 창투사 자체 섹터적으로는 좀 별로인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주식을 경험하는 동안 밸류적으로 엄청 좀 개선이 돼서 올라갔다는 느낌보다는 이런 테마로 엮여서 올라간 점이 많다 보니까 미리 들고 가기에는 그게 한다 했을 때까지는 너무 반응이 없거든요. 제 입장에선 저는 그냥 재료가 붙고 시세가 나오고 시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공략해도 늦지 않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모든 구간을 먹을 수도 없겠지만 저의 장점은 그 회전율에 있다 보니까 저에게 따지자면 좀 기회비용을 날리는 행위인 거죠. 물론 이제 남은 돈으로 이렇게 들고 갈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아무래도 그 스페이스X 관련해가지고 주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 들어가더라도 좀 이런 거품이 껴지고 관련 종목을 찾아보는 게 좀 더 안전하고 가격적으로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해서 아직까지는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천의원님이 2026년에 네. 어떤 테마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거 좀 보고 계시겠나요? 그래도 AI 관련 쪽이긴 한데 그 AI라는 이 분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오픈 AI나 뭐 퓨리오사 이쪽도 테마로 불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저는 좀 광자 쪽이 아직도 시선이 많이 가요. 왜냐면 이런 전력 효율적인 문제에 있어서 광자가 들어가면 또 많은 개선이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한 대로 이게 우주에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면은 그런 데이터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로 또 광자가 또 엄청 중요해지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나 이런 피지컬 AI도 바로 인지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있어서 약간의 지연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지연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런 효율적이나 상품에 있어서의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교류에 있어서도 역시 또 광자가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좀 광자 쪽이 좀 잘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자 하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대한광통신도 있고 파이버 프로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옵티코어가 갑자기 이렇게 뭐 한가 가까이 꽂더라고요. 이제 광자 쪽이 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통 잘 갈 종목들이 그런 사전 작업을 하기도 해요. 이런 세력들이 한가를 가고 지금 그 한가 간 저점부터 2배까지도 올랐었어요. 아무튼 관련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AI 가속기들 안에서의 연결이나 뭐 그런 쪽에 있어서도 구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구리는 많이 사용할수록 열이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그 열 문제가 지금 엄청 중요하잖아요. 냉각하는 데 있어서 뭐 전력을 40%까지 쓴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광통신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는 부분이죠. 2026년에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뭐 있을까요? 26년의 초반이 좀 중요한데 일단 가장 1차적인 접근은 어떤 부분에 쇼티지가 발생할까 그런 쪽으로 저는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뭔가 시장에 있어서 뭔가 판이 깔려 있는 게 없고 이제는 지금 올랐던 종목들이 좀 더 수혜를 받고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런 시장의 메시지만 지배적이라서 그래서 좀 더 봐야 되긴 하는데 뭐 아니면 제가 이전에 말한 대로 뭐 진짜 전력 쪽에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다가가면은 그때는 이제 뭐 DR이나 뭐 ESS나 VPP 쪽으로도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쇼티지 구간이 뭐가 있는지를 눈을 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죠. 지금은 그래도 확실히 이 시장의 자금들이 점점 투기적인 거에 몰려 있다 보니까 아니면 뭐 혁신 기술 쪽으로도 뭔가 이 기술이 있으면 뭐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대 해가지고 그쪽으로 강한 테마가 또 불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시대가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뭔가 바통을 계속 넘겨받는 느낌이잖아요. 조금 더 소기업 하다가 이제 매출은 실질적으로 없어도 혁신적인 기술을 만든 기업이 갑자기 나온다면은 그쪽으로 테마가 확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너무 케이스가 많아서 주식은 뭐, 예상이 아니라 대응이다. 2026년에 내 투자로서의 목표는 이거야. 뭐 이런 것들을 딱히 세우지 않으시는 건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정도 다 달성하고 나서는 사람 성향 차이로 나뉘는 것 같아요. 난 이거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10배를 불릴 거야. 이렇게 막 계좌를 파괴적으로 이제 성장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뭐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주식으로 엄청난 부자가 됐고 이게 아니라 뭐 부자가 되면 좋지만 그래도 뭔가 먹고 살 만한 그런 게 가장 우선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달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꾸준히 살아남고 돈을 쌓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주식시장의 목표라기보다는 유튜버가 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자가 좀 괜찮은 집을 살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잠실에 있는 르에를 봤는데 와 되게 좋더라고요. 아니, 르엘은 너무 비싸잖아요. 모르죠 인생. 르 얼마예요? 40억이요. 40억이요? 네. 사고 싶어요. 몇 평형이 40억이에요? 아마 그래도 크지 않을까요? 평수가 안 나오는데 40억은 안 나올 것 같고. 천년님 지금 놀멍시멍 할 때가 아니라 계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켜야 될 때 아닌가요? 그건 저는 이제 하늘의 뜻에 맡기는 거죠. 갑자기 욕심이란 게 막 계속 일상 내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보면 이거 사고 싶다. 그럼 뭔가 이제 욕심이라기보다는 동기로 작용한달까. 이래야지 주식 더 열심히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고 계속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진 않고 이제 뭔가 나태해진다 싶을 때는 한번 봐서 다시 동기부여하고 진짜 그런 느낌. 오늘 2025년의 마지막 네. 날이니까요. 이제 시청자분들께 2025년을 떠나보내면서 그리고 네. 2026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그래도 25년 마지막 달에 굉장히 좀 시장이 괜찮아서 저는 이제 미련 없이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익금도 그래도 꽤 나왔고
그리고 영웅 결정전 참가한 것도 3등으로 마무리돼서 12월은 이제 미련 없이 저는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달에 수익이 나지 않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진 마시고요. 뭔가 단기간에 바꾸려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0점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매매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계속 변화를 주시면 분명 그런 분들도 26년에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만큼 이제 주식에 진심인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 한 해 모두들 수고 많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